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애지간하면 양복을 안 입는데 넥타이를 매는 일은 거의 없고요. 아마 거의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거고, 양복은 가능하면 잘 안 입는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분이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양복을 입었습니다. 조금 제가 남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이 먹으니까 좀 들어요. 예전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좀 꼴무견입니까? 아니요? 오늘 주제가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입니다. 먼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건축 얘기하면서 판옵티콘이란 말 했었죠? 판옵티콘이 뭔 뜻이죠? 옵틱이 뭐죠? 본다는 거잖아요. 안경점이 옵틱이잖아요. 판은 뭐예요? 모두 전부를 본다. 그러니까 판옵티콘이라는 것은 전면적인 감시체계죠. 완전한 감시체계. 그죠? 완전한 감시란 뭘까요? 어떻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지금 집에서 내 아이를 완전히 감시하고 싶어요. 그럼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죠? 완벽하게 감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내 자식을 완벽하게 감시하고 싶다. 그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아, 몰라요? 북돋운다. 북돋운다. 그럼 조금은 올라간 거예요, 그것은. 완벽한 감시체계는 뭐냐면요. 이제 내 아들을 내가 완벽하게 감시하고 싶다. 그러면 아들 안에다가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원래 이제 심리학으로 말하면 그게 초자아죠. 부모가 자식을 감시하는 방법이 초자아 형태를 감시하죠. 원론적으로.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내면 속에 초자아 형태가 아니라 자아 형태로 나를 항상 자기가 아니라 내가 자기 아들 형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 만든 것이 판옵티콘이에요. 원형 감옥 많이 들어보셨죠? 표정들이 안 들어본 표정인데. 완벽한 감시체계, 원형 감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완벽한 감옥 체계란 뭐냐? 간단한 거예요. 죄수들이 보기에 지금 자기를 감찰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장님이 직원들을 감시하는 완벽한 방법은 항상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내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완벽한 감시책인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바보예요. 자기만 피곤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게 하는 거. 그런데 그게 판옵티콘인데 현대에 와서 SNS나 이런 거 발달되면서 신옵티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양방향 감시체계다. 일방향 감시체계가 아니라 양방향 감시체계다. 그렇게 오늘날 건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양방향 감시체계보다는 뭐예요? 센수스 코무니스 뭐예요? 공통의 감각, 공동 감각. 이건 지난번에 혹시 복습이 안 되겠지만 칸트가 아름다움을 증명해가는, 즉 아름다움을 보편타당한 명제로 증명해가는 5단계 연역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죠. 안 나야죠. 첫 번째는 제가 사심을 버리고 사심 없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걸 무관심적 관심이라고 했잖아요. 사심이 없는 상태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상상력과 지성의 조화, 목적 없는 다목적성. 기억나요?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있어 없어요? 아주 쉬운 말 해볼게요. 더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 두 친구예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를 수단으로 대하길 바래요? 목적으로 대하길 바래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묻고 싶죠? 별로 깊이 친구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냥 친구인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좋은 수단으로 받아들이길 바래요? 아니면 그 자체로, 수단이 아니라 내 자체를, 나를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길 바래요? 그럼 결혼할 때 쉽게 말하면 내 남편이 나를 목적으로 대하길 바래요? 아니면 수단으로 대하길 바래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꼭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방금 이 학생 말대로 조금 머리를 써보면, 자,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사장님이 보기에 내가 사장님한테 쓸모있는 존재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이 보기에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주로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되죠. 즉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실제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육은 너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때 쓸모는 뭐예요? 목적적인 존재가 아니라 좋은 수단이 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쭉 가르치면서 서로 가르쳐요. 완전히. 그러면서 자식을 대할 때 부모님은 그 자식을 좋은 수단이 되라 가르치면서 자식을 목적으로 대할까요? 수단으로 대할까요? 하여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한 학기 주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네 번째가 있었다. 그건 세 번째고, 하나하나 설명을,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리는 이유는 하나 설명하면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네 번째가 공통 감각이다. 공동 감각.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오늘날 미래사회의 건축 문화는 이런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공통의 감각. 그래서 미적 어떤 것을 공동으로 키워가는 것. 그럴 때 하늘, 마당, 그 다음에 변화, 놀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면 뭘만 보게 되죠 우리가?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에 몰입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제가 말했죠. 어린아이 때는 단순한 변화라도 막 흥분해요. 그냥 나이를 먹을수록 어째요? 좀 더 복잡한 변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일생 동안 변화가 없어. 오늘 이 건물에 와보면 그래도 변화를 봐요. 이렇게 조금 예민한 사람이면 다양한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아파트 가면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아파트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 아파트에 넣을 수 있는 변화는 자연의 변화도 있지만 또 어떤 변화가 있어요? 가장 좋은 변화는 자연의 보다 더 아주 매력적인 변화가 있어요.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집에 내가 변화를 주고 싶어.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은 변화를 줄 수 있어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가구 좀 이상한 거 갖다 넣어봐요. 가구가 좀 다양한 거. 그럼 조금 변화 줄 수 있죠? 그래도 그것도 한 달이면 끝나요. 그런데 정말 다양한 변화를 주려면 뭐가 가능하냐? 훌륭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훌륭한 예술작품이 있어야 돼요. 훌륭한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예술작품에 대해 따로 어떤 것이 훌륭한지 기준을 말하면 또 그것도 한 학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것만 얘기하면 3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기준이 뭐냐? 좋은 예술작품이란 그 예술작품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간단한 거예요. 아침에 퇴근할 때 본 느낌하고 본 그림하고 아침에 퇴근이 아니죠. 아침에 출근할 때 본 그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본 그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저 그림 봐봐요. 저거 봐보세요. 저기요. 저걸 우리 예술작품을 해야 안 해요. 저건 맨날 봐도 저 모습이기 때문에 예술작품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저건 장식품이에요.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장식품은 언제 봐도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가 없으면 사람은 뭐만 본다? 텔레비전만 본다. 텔레비전이나 요즘엔 뭐예요? 텔레비전도 아빠, 엄마 같이 봐니까 지겨워요. 뭘 봐요?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혼자 볼 수 있는 거. 왜? 엄마, 아빠가 변화가 없거든요. 결정적인 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변화가 있을 때 만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변화가 없어도 계속 사랑을 느끼는 사람 있죠? 그건 감각이 무딘 거예요, 그냥. 예? 충실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각이 무뎌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막 굉장히 도덕적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냥 당신의 감각이 무뎌졌을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하여튼 변화. 너무 얘기하면 또 기니까 우리가 미래의 건축의 중요한 키워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본 건축물 중에 소개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한양대학교 서현 교수가 이게 16평짜리 16.8평이니까 17평이 나가죠. 17평짜리 집입니다. 저 충주시에 있는 건물인데요. 제가 또 궁금해서 가봤어요. 얼마짜리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한 6천만 원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간호사 생활을 하고 정년이 다 된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연을 얘기하면 긴데요. 이 집을 지었어요. 집이 봤을 때 완결성이 있어 보여요. 뭔가 엉성해 보여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아까 말했죠. 그림을